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올해 68세로 1953년생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15대, 16대, 17대, 18대 그리고 21대 5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최근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찬반이 아주 극렬하게 그렇게 엇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시국 진단과 정세 분석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페북 등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가를 저는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 많은 3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꾸준하게 자기 관점의 시국 진단과 정세 분석을 글로서 표현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비교적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아마도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공병호TV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홍 의원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판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는 어떤 인물에 대한 호불호와 그가 발신한 주장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물과 의견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2030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호의를 얻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또한 중도 진영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또 도움도 절실한 행본입니다. 1월 6일 날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결의가 논의되자 홍준표 의원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각각 전화해서 중재에 나섰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들이 언론에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에 약속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홍준표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 합니다. 그 만남의 아마 목표는 홍 의원의 도움을 얻기 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전국을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이번 사안을 보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월 9일 날 토요일 오후 12시 무렵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이 되어서 참여 중입니다. 뒤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유승민 후보와 하나로 묶어서 원팀 운운하는 비방성 기사가 나오는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가 잘못되면은 또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 까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윤석열 후보가 만일 잘못이라도 되면은 또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을 지금부터 까는 겁니까? 경선 때 그렇게 비방하고 왜곡하는 기사를 썼으면 이제 그런 여론 왜곡 기사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묵묵히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12시 무렵에 그것도 심에 차지 않았든지 홍준표 의원은 또 다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추락 원인은 척건들의 준동, 후보의 역량 부족,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게 해소되어야 다시 재반 등의 기회가 생기지 계속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면 안철수 후보만 급부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소되면은 전 국민이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 발신을 주목해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락에 대한 이유로 기존에는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후보 자신의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실의 상실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붙은 것이 척건들의 준동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척건들의 준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윤 후보가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또 윤 후보의 주변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야당에는. 아주 그냥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뭐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을 때 그렇게 처신들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척건들의 준동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열성 표현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 정휘랑 님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한번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윤석열과 이준석을 중재하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엎드려 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부터 10수년간 홍준표 의원님 지지자로서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총대를 매거나 희생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끝까지 거리 두고 관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의 지지하는 조금 젊은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총대 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으로 추정되는 지성님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힘든 탄핵 대선 때도 권력을 좋아하는 자신들이 아무도 안 나서고 그러자 경상도 지사직을 잘하고 계시는 바로 홍준표님을 등 떠밀더니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후보로는 선거를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등 떠밀기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대선 떨어지면 또 몇 배로 더 비방하고 음해 매도를 바로 홍준표 의원에게 퍼부을 것인지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란 야당이란 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를 잘 씌우죠. 그리고 자기는 손해볼 일을 잃지 안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저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지만 당 차원에서 무슨 지원 성명서 한 장 나온 데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공천한 120여 개의 지역구에 자당 후보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힘을 안 쏟아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도와줘야 된다는 주장을 반대측입니다. 김현석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명의 형이 당선되면 홍형과 철수형, 안철수와 홍준표죠. 탓은 당연히 들어올 듯합니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은 선거 이후에 반드시 비난받습니다. 이렇게 김현석 시민이 또 그 홍 후보의 지지자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꽤 있는 분으로 추정되는 시민 민혼기님은 아예 홍준표 의원이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업소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공산사회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제동을 거는데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잠깐이지만 국가는 존속돼서 후대들까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처럼 인정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속내를 참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속내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주변의 압력이 계속될 때마다 참다 한 번씩 올리는 절제된 글을 미뤄볼 때 홍준표 의원의 속마음, 속내는 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홍준표 의원은 후보 자질 문제와 처갓집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홍 의원의 그런 글들을 쭉 시간별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게 되면 홍 의원이 이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은 대선 승리가 그렇게 여의치 않다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돕기 위해서 나서서 그렇게 책임을 분담할 수 없다는 그런 종류의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내가 직접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이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제가 도와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홍준표 의원의 속내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의 판단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딴 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두고 홍준표 의원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런 이 소위 정치판에 익숙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의 판단이나 대선 정국에 대한 그런 판단을 깊이 숙지하고 윤 후보 쪽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에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뒤에서 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 대선은 끝이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는 뒤에서 수습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총대 메고 나서지 않는 것은 비리를 수호할 자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이 당에서 27년간 제가 있으면서 늘 총대 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반대편의 집중 타격과 우리 쪽의 방관이었습니다. 패배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 혼자 지라고 하는 게 이 당 국민의힘 사람들의 섭성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홍 의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 참 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데가 소위 어떤 당인가? 패배할 경우에 모든 책임을 당신 혼자 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당 사람들의 섭성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십자가를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준표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대 메고 나서지 않는 것은 비리를 수호할 자신도 없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책임질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꺼내기 힘들지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 캠프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굳센 그런 마음을 갖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죠. 현재 판세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그런 정치의 판단이다. 본인 이야기는 직접 그렇다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 이야기를 전체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